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민노총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내달 3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그리고 18일에는 민노총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민노총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참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주범, 1등 공로자 민노총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민노총이 말로만 하지 말고 청와대 담장을 뛰어넘어가든 아니면 청와대 정문을 때려 부수든 그 국회와 또는 기업인들 또는 동료 조합원들 이런 상대를 향해서 휘둘렀던 폭력을 그들은 문재인 정권에게 행사해서 그들이 공언하는 대로 문재인을 끌어내리기를 바랍니다. 민노총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국민들에게 행동력으로 보여주세요.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고 국민에게 공언을 했으니까 문재인을 끌어내세요. 제가 왜 민노총을 문재인, 박근혜 탄핵의 주범으로 얘기를 하느냐. 저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가 2015년 11월 민노총이 주관한 민중총궐기 끔찍한 도심 폭력 사태에서 사실상 그 단초가 비롯됐다고 봅니다. 보수 우파 세력이 집권을 하면 민노총을 포함한 이 좌파 세력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흔들기를 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일찍 왔습니다. 그것이 2008년 광우병 사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 반년 만에 그해 여름 광우병 사태로 완전히 이명박 정권의 뿌리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명박 대통령이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부르고 또 무슨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이념적인 전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늦게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이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세력이 2014년 4월 달의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만이죠. 그런데 이 좌파 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세월호 사건이 초기에는 박근혜 정권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4년 그해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2달 후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좌파 세력이 끊임없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무덤이라고 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비는 어디서 왔느냐?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강타하기 시작한 좌파 세력의 장풍은 언제부터 불기 시작했느냐? 2015년 11월에 민중총궐기라고 하는 이 끔찍한 도심폭력 해방구 사건이었습니다. 좌파 세력에게는 유리하게 백남기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백남기는 곧바로 사망하지 아니하고 근 1년을 끌었습니다. 317일이나 끌었습니다. 그 사인을 놓고 각종 이 좌파 세력의 선동과 조작과 왜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신체를 부검하라는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세력이 물리력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민노총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고 좌파 세력은 물대포 때문에 백남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동적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백남기가 사망한 것이 2016년 9월, 바로 그 다음 달에 태블릿 PC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공교롭게 이어지는 좌파의 투쟁입니까? 도심 폭력 시위 사태로 이 박근혜 정권을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 해봐서 물대포 사건으로 연결이 돼서 백남기를 이용을 해서 이른바 일종의 시신 정치, 시신 투쟁, 이것을 통해서 계속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정부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다가 2016년 10월 좌파는 태블릿 PC라는 일종의 좌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블릿 사건 이후에도 민노총은 두 개의 출액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론이 이 좌파 JTBC를 포함을 해서 각종 선동, 조작, 왜곡 보도로 탄핵의 불씨를 크게 키웠다는 점입니다. 언론 노조가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의 주범은 민노총이요, 민노총 중에서도 언론 노조입니다. 또 하나의 출액은 민노총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물리력으로 쇠파이프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 화염병을 준비할 수 있는 동원력, 그리고 각종 전문적인 시위꾼을 대거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물리력을 바탕으로 촛불 데모를 주도했습니다. 민노총은 문재인 탄생의 1등 공신이요, 박근혜 탄핵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득이 만연하게 엄청난 세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제력을 상실해서 현재 왕따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노총이 얼마나 세를 키웠는가. 2016년만 해도 조합원 수가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35만. 엄청난 거의 50% 넘게 조합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노총은 이 조합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끔찍한 대통령이 민노총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유성기업 사태,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 또 각종 건설 현장에서 사업장을 봉쇄하는 폭력,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또는 이 기업체들을 점거 농성하는 20여 차례의 시위, 이런 민노총, 급기야 국회를 상대로 한 폭력을 4차례나 저질러서 김명한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민노총은 지금 왕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석방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조운동가 출신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김영주 의원이 석방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 민노총을 해산하라는 청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는 민노총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민노총을 성토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싸늘한 여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한국당을 포함한 자유우파가 첫째는 문재인 심판, 두 번째는 민노총 심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력하게 구호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심판에는 외교, 안보, 경제의 폭망, 이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문재인을 심판하고 민노총을 심판하고, 민노총에 대해서 지금 한참 무르익고 있는 이 민심 이반과 국민의 반감을 적절하게 자유우파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에 대한 심판, 민노총을 심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런 구호로 이 좌파 민노총의 급소를 찔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 그렇게 기업인과 정부와 국회와 어린 경찰과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민노총, 그 깡닭으로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문재인을 끌어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